안녕하세요. 곧이어서 퀴즈이모 전수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컴온. 즐거운 더 퀴즈 라이브 퀴즈이모 전수영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날씨였는데 그래도 조금 쌀쌀했죠. 저도 오늘 경량 패딩을 입고 왔습니다. 이제 조금 정말의 가벼운 외투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날씨인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이제 한강 가서 돗자리 깔고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가면 여러분 약간 동상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이제 요새는 누가 먼저 패딩을 꺼내 입나 눈치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롱 패딩을 입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패딩 입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감기 걸리는 것보다 좋으니까 좀 든든하게 따뜻하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399회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자, 그렇다면 내일은 몇 회? 바로 400회입니다, 여러분! 400회! 축하. 굉장히 좋잖아요. 자, 이제 301회부터 399회까지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엄선해서 상금 400만 캐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꾸준하게 더 퀴즈 라이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풀 때 틀렸더라도 내일 다시 풀면 또 맞힐 수 있으니까 이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400회 특집 진행되니까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바로 더 불타는 토요일이에요. 완전 신나죠,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학생들도 좋아하는 주말인데 맞아. 시험 끝난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껏 쉬자고요. 게다가 오늘 내일 토요일 로또 추첨이 있는 날이거든요. 내일 방송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로또 추첨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금 200만 캐시로 진행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놀라운 그게 있거든요.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예은사랑 메롱 못생겼다? 예은아! 너 언니한테 말이 심하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자, 더 퀴즈 라이브 1번.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 벤투호와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상대 국가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vs 우루과이. 자, 일단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 축구 경기 스코어가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1대 0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 1대 1이네요. 자, 우리 오늘 열리는 경기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큰 축구장 좌석이 금방 매진이 될 만큼 대한민국 벤투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 대표팀과 A매치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대 국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다들 아시겠죠? 우루과이입니다. 원래는 수아레즈가 오기로 했었는데 취소돼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거의 다 저희가 답을 알려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역시 여러분들께서 거의 다 맞춰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뛰는 게 마지막일지 모르는 우리의 기성용 선수를 비롯해서 손흥민 선수, 황의조 선수가 우리 골 넣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골 먹히다니 화가 많이 난다. 자, 이승우 선수, 조현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 모두 파이팅!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골 더 넣읍시다. 자,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문제 저희도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라이브 2번. 지구 밖에 존재하는 지성을 갖춘 생명체인 외계인을 부르는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이계인, 우주인, 모팔모.
자, 이제 러시아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이 엔진의 고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우주선에 탑승했던 러시아와 미국인 두 분은 비상 착륙을 잘 해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을 칭하는 단어도 외계인의 또 다른 표현과 같다고 하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그 우주에 간 사람 다 드렸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우주인이죠. 자, 이제 기사 헤드라인만 보시고 우주선 외계인이 드디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미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우주인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이계인과 모팔모는 같은 사람이에요. 모팔모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지겹게 웃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럭키드라이브 3번 다음 중 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물을 설명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벨맨, 멘토, 도슨트. 자, 여러분들 뷰티 인사이드 보셨죠? 이제 거기 보면은 가구점에서 일하는 하조주 씨가 가구를 설명해주는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듯 박물관뿐만 아니라 요즘 이 직업은 설명을 통해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박물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곳에 계셨군요. 자, 정답 무엇일까요? 정답은 도슨트였습니다. 도슨트는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라틴어라고 또 하거든요. 소정의 지식을 갖춘 안내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도슨트라는 직업은 1845년 영국에서 처음 생겼고 1907년 미국에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다가 한국엔 1995년에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슨트가 되기 위해선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나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수요일보다 못생겼다고요? 신경 쓸게요. 다음 문제 주시죠. 덕키드라이브 4번. 디지털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능만 있는 휴대용 장치는 삐삐, 민키, 네티. 자, 보기만 보면 만화 주인공들이 쭈르륵 3명이 떠오르죠. 지금 음악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곡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휴대장치는 디지털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능만 썼다고 합니다. 이 통화처럼 쌍방향의 소통이 바로 이어질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 무선 휴대장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네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삐삐죠. 이 번호를 남겨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하는 휴대용 장치의 이름이 바로 삐삐인데요. 음성 녹음을 통해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고 소리샘에 저장된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하는 기능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지금 듣기에는 아날로그이긴 한데 저는 이제 막 삐삐에서 휴대전화로 넘어온 그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피디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하트게이지 30점을 드리는 더 퀴즈 초이스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더 퀴즈 초이스. 내가 가장 탐나는 맛집 리스트를 가진 사람은 황교익, 이영자, 백종원. 이 세 분의 스타일은 정말 다르죠. 정말 다른 세 분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영자 씨께서 나오신 프로그램 보고 있으면 저는 꼭 가고 싶어요. 사실 몇 군데 가긴 갔거든요. 여러분 저의 선택을 따라오시던지 여러분의 소신을 따르시던지 한번 선택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아니고 선택은 이영자 씨였네요. 여러분 저의 좀 마음과 같으셨군요. 이제 먹방의 시대는 끝나는지 않듯 막 하다가 계속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그 이영자 씨의 콩국수와 그런 거 여러 개를 먹어봤는데 못 먹어본 게 그 만두예요. 그 김치만두 너무 먹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백종원 씨나 황교익 씨의 맛집도 굉장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가셔서 맛있게 먹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러 가볼까요? 다음 문제 주시죠. 덕키즈라이브 5번. 한 벌의 옷을 뜻하는 단벌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자, 옷을 뜻하는 단어라고 했는데 보기에는 거리와 관련된 단어들이 나왔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또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정답이 뭘까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단벌 신사라고 했습니다. 단벌 신사. 단벌 신사를 생각하시고 쉽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단거리였습니다. 단거리는 오직 그거 하나뿐인 재료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오직 한 벌의 옷을 뜻하는 단벌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응용을 해보자면 추운 겨울에 입을 거라고는 롱패딩 단거리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또 언어를 알 수 있는 또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는 50%의 확률을 가져갈 수 있는 OX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더 퀴즈라이브 6번. 자, 일본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는 원래 월간지에서 연재되는 작품이다. OX.
이제 냉정과 열정 사이는 책뿐만 아니라 영화와 영화 음악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이제 콘텐츠들을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에도 이 소설의 제목들을 많이 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읽지 않으셨더라도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영화로만 접해봤는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맞춰주셨어요. 정답 바로 확인할게요. 정답은 O였습니다. 자, 일본 소설작가 에쿠니 가오리와 치치 히토나리가 각각 여자와 남자의 버전으로 한 스토리씩 교대 연재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1997년 월간지로 실리기 시작한 이 소설은 1999년까지 연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 8, 9니까 3년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거겠죠. 또 5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던데, 여러분! 대한민국! 맞나 이거? 짠짠짠짠짠! 자, 정우영 선수가 골 넣었다고 합니다. 2대1! 대한민국! 여러분께서 지금 너무 기쁜 나머지 퀴즈보다 축구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퀴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 다음 문제도 풀어야 되겠죠? 다음 문제 주시죠. 더퀴즈 라이브 7번. 관용구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라는 말에서 호환마마가 뜻하는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홍역, 두창, 수두. 발열, 수포, 농포성의 병적인 피부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 급성 질환은 한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하기도 했을 만큼 무서운 전염병이었다고 하는데요. 1979년 전 세계적으로 사라진 질병으로 선언된 인간이 최초로 박멸한 전염병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 전염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두창입니다. 이 천연두라고 더 많이 불리는 두창은요. 최근 테러 등 화학전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예방 백신만 존재해서 테러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최근 천연두에 걸린 후에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개발되었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학 상식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덕키라의 상식 문제 좋았어요. 자, 여러분 대박. 우리 피디님이 막 이거 보라고 하는데 이유가 여러분 여기 좀 어려우셨나봐요. 한 15% 정답 말도 안 나오네. 정답률밖에 안 맞추셨어요. 어려웠다고 처음 알았다고. 자, 그렇다면 지금 아직 7번이니까 하트를 누르셨어야죠. 누르시면서 또 다시 함께 참가자가 많았기를 제가 빕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와 함께 푸는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더퀴즈 라이브 8번. 한국에서 네모네모 로직이라고 불리는 퍼즐 게임을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스퀘어그램, 노노그램, 그램그램. 자, 여러분 혹시 보이시는 지금 이 그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서점 가면 이것만 모아서 책으로 팔기도 하는데 하트 그림이 보이는 이번 게임은 5곱하기5 사이즈로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큰 사이즈로 복잡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로와 세로에 적힌 숫자를 보면서 색칠할 칸을 찾아 채우는 이 퍼즐 게임의 이름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지요. 근데 하지만 초가 다 가서 힌트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정답 확인할까요? 정답은 노노그램입니다. 이 게임은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퍼즐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는 오에가키 로지쿠라고 불리면서 그리는 로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이미지처럼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어느 하나 이제 그림이 나타나는데 저는 방탈출 내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와중에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접하셨을 텐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42%의 정답률을 보여주시면서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덕퀴즈 라이브 9번. 나무나 풀이 거의 없는 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아닌 것은 벌거숭이, 천둥벌거숭이, 발가숭이. 자, 이 문제는 다 비슷한 보기들 단어들 중 이제 다른 뜻을 가진 단어를 고르는 문제인데 벌거숭이, 천둥벌거숭이, 발가숭이 전부 이 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 거의 없는 산의 뜻 말고도 옷을 모두 벗은 알몸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보기가 여러분 그 중에 한 개 있습니다. 그 한 개를 잘 골라주시고 모르겠다면 바로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정답 2번, 1번, 3번 난리 났네요. 여러분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천둥벌거숭이였습니다. 이 천둥벌거숭이는 철없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덤벙거리거나 날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이제 요즘 많이들 쓰는 단어로 속칭 나댄다 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여허 나대지 말거라 이런 천둥벌거숭이 같으니라고 약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또 사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좀 쉬우셨죠?
자, 마지막 문제도 잘 많이 맞춰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파이널 문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제 안에 있었던 상식을 다 끌어모으면서 파이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파이널 문제 주시죠! 짜잔!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자, 특정한 발음이 본인이 아는 다른 발음으로 들리는 착각 현상은 몬더블루, 몬더레드, 몬더그린. 외국 노래를 들을 때 분명 외국어인데 한국말처럼 들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오빠만세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한국어도 외국어처럼 들릴 수 있겠죠?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 현상을 이용해서 페이크 러브라고 했을 때 내가, 네가 그 흑인을 좀 비하하는 이런 단어를 아예 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착각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아주 똑똑하니까 이런 상식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이 정답은 바로 몬더그린입니다. 이 현상의 어원은 머레이의 잘생긴 백작이라는 스코틀랜드 발라드 가사 중 그리고 그를 풀밭에 눕혀내라는 뜻을 가진 앤 레이디 몬더그린이라는 구절을 그리고 몬더그린 아가씨 앤 레이디 몬더그린으로 잘못 알아들었다고 고백한 미국인 작가 실비아 라이트 에세이에서 유래되어서 몬더그린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전 여기 아메리카님께서 왜 이렇게 쉬워? 라고. 틀렸는데 이렇게 그냥 약간 허세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드래곤볼 전투복이냐고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나방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방. 자,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꽤 많은 분들께서 가져가셨어요. 저번에 아까 그 8번인가요? 15%만 맞추셨는데 하트를 잘 누르셨나봐요. 총 2,526분께서 791캐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김시정님, 포스타님, 지은이다라님, 그리고 리HS님, 그리고 뭐 해 모양인 분들도 있네요. 많은 분들께서 답을 맞춰주시고 791캐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구도 이기고 있고 여러분들 상금도 가져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금요일이고 너무너무 좋으시죠? 자, 이렇게 준비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캐시는 못 챙겨갔지만 그래도 축구가 이겼고 또 오늘이 마지막 또 일하는 날, 공부하는 날이었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오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캐시 못 챙겨갔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는 시간 여러분 몇 회라고요? 400회 특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토요일은 뭐다? 로또 추첨데이가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13일의 금요일은 무서운 날이지만 덕키라 가족 여러분들께 13일의 토요일은 상금 400만 캐시 그리고 로또 추첨까지 있는 행복한 날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출석 체크하시고 로또 번호 받아가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또 번호 못 가져가면은 이제 말짱 토론 뭐 소용이 없으니까 꼭 출석 체크하시고 로또 번호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저 못생겼다는 얘기만 하니까 일부러 자꾸 못생겼다는 얘기만 올리시는 것 같아요. 왜 오늘 나방 같고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약간 그 천사를 연상시키고 싶었는데 나방, 막 곤충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출석 체크 하시면 드리는 게 로또 번호입니다. 그 로또 번호 꼭 가져가시고 내일 꼭 추첨하셔서 꼭 100만 캐시를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누가 모팔모가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다고 모팔모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하하, 모팔모. 안녕.